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23년도 고등학교 선택, 현명한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네이버 폼으로 어머니들한테 쭉 여러 가지 문항을 받아봤는데, 지망 학교가 이제 대부분 쫙 보면 광남고, 배제고, 보인고는 별 인기가 없네요. 하여튼 뭐 대원외고, 국제고도 계시고, 거의 광남, 배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이제 여자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여자 친구들이 갈 만한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뭐 사실은 우리가 건대라든지 뭐 동대라든지 그 다음에 좀 한대부고 정도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분석표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요게 이제 23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몇 개냐면 210학교가 됩니다. 여기 되게 많죠, 학교가. 여기 자사고랑 일반고랑 뭐 특목고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쪽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광남고 있고, 이제 동대구여고, 대원고, 건대, 광양, 자양.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동네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배제고 많이 가시고요. 보인이 많이 멀리 있어요, 이렇게. 보인도 멀리 있고. 그 다음에 한대부고도 여기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 지역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점이 제가 이제 일반고랑 자서고 어디를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냥 천천히 기본부터 설명할게요, 언니들. 넘어갔다. 사실은 이제 정기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던 저희 때는 정기, 후기. 그러면 후기가 뭐 공부 못하는 학교, 정기 잘하는 학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정기는 이제 과고랑 이제 특목고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입시가 막 바뀌면서 외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다 많이 밑으로 후기로 내려왔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기학교에는 말할 수 있는 이제 과고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 고등학교, 여기 가까이 있는 선화들이 정기고에 뽑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뽑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영재학교. 영재학교는 사실은 조금 우리랑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영재 뭐 진흥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청 산하가 아니라서 자기네들 별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8개 학교가 있고 전국에 6월 2일 날 접수를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사실은 모든 입시의 시작은 영재학교부터 시작해서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고, 과고 떨어지면 외고나 자사고 이렇게 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는 서울에 있는데 세종과학고랑 한성과학고가 2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름은 요래도 다 서울에는 과거입니다. 한번 영재학교 궁금하시죠? 경쟁률이 어떤지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살짝 봤죠? 그래서 원래는 22년 전에는 경쟁률이 보통 15대 1이 넘었어요. 영재학교가. 근데 그때는 중복도 됐고 학교가 여러 군데 막 넣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의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어요. 사실 영재고의 문제가 영재고 간 애들이 똑똑한데 사실 걔네들은 이제 과학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한 건데 의대에 많이 진학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의학교육이라든지 뭐 약학 계열 지원 못하게 막았더니 경쟁률이 많이 툭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가 이제 후기고인데, 이제 외고랑 국제고가 날짜는 거의 똑같습니다. 12월 7일 날 같이 하고, 자사고도 12월 7일. 어머니 흔히 말하시는 뭐 배제랑 보인, 한대부고가 이제 이때 같이 접수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감 선발 일반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7일이고 지금 중3들은 아마 거의 원서 막 시뮬레이션 쓰고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날짜는 이때 10월 7일 날 쓰고, 현재 아마 중3이 기말고사가 11월 초에 다 끝나요. 중3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그때부터 원서를 써서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입학 원서.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이제 여기 보면 요 란이에요. 여기 이쪽 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총 우리가 3주만까지 쓸 수 있어요. 일반고 친구들은. 그래서 단일 학군,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학교 2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광진에 살아도 나 강남 갈래? 또는 도봉 갈래? 저기 뭐 노원 갈래? 그래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일반 합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동광진교육청 쪽 있는 군에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저희가. 네, 제가 화려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서에 사실 이 세 칸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칸이에요. 그래서 만 여기에 자소거라든지 외국 국제고를 쓰면 여기를 쓰면 여기를 못 써요. 아까 1단계가 뭐냐면 서울시 전체에 쓸 수 있는 거를 못 써요. 여기 하나를 쓰면 건너뛰어서 여기를 써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사 외국 국제고는 여기는 지원이 불가해요. 여기는 서울시 전체에 쓸 수 있고,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동광진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성동광진구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배제를 썼다. 그럼 배제 쓰고 뭐 광남, 건대. 근데 우리는 난 자서가 안 쓸래. 우리 애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은 광남, 건대, 광남, 건대 써도 됩니다. 근데 뭐 광남 이렇게는 못 쓰고요.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자, 선발은 1단계에서 말씀처럼 여기 서울시 전체에서 20%를 넣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난 좀 강남으로 가고 싶어. 그럼 강남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20%밖에 안 뽑으니까 많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은 2단계에서 많이 돼요. 보통 두 개 합쳐서 6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광남, 뭐 동대부, 광남, 뭐 건대 이렇게 써도 이 중에서 거의 합격이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린 3지망은 뭐 3단계는 여기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조금 막 중3 때 급하게 주소 이전하면 1, 2단계에서 떨어져서 3단계로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주소 이전하려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단계는 통합학군이라 그래서 어디냐면 저희 그 광진 근처의 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대문, 중랑, 종로, 중구, 용산 이쪽이요. 잘 보이세요? 이게 좀 화내가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감 2월 1일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학교가 막 결정나요. 중3 애들이 너 어디 붙었니? 건대 붙었어요. 광남 붙었어요. 이렇게 2월 1일 날 일반고는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내년 2월 1일 날. 요게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학부 이건데 이 전체가 아까 말한 1지망이에요. 서울시 전체에서 내가 어디든 넣을 수 있어요. 두 군데를. 나는 강서 양천에 넣고 싶다. 뭐 강릉 소치에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지망은 여기만 넣을 수 있고 아까 2단계 보셨죠? 3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요 근처. 이렇게. 여기 안에서 되는 겁니다. 만약에 1, 2단계 떨어진 친구들이 요 안에서 되는데, 근데 뭐 미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달이래. 그냥 이쪽 넘어가는 친구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광장동 사는데, 뭐 자양고 되는 친구들이 있고, 자기가 지원 안 했는데도 이런 친구들은 봤는데, 생뚱맞게 이쪽으로 가는 친구는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과학 중점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근데 광진은 과학 중점학교가 무학요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밖에 없고 좀 가까운 성파 쪽에 이렇게 과학 중점학교가 있어서 과학에 대한 심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배정돼 있고, 강남 쪽으로 가도 좀 쟁쟁한 학교들이 많죠. 경기, 반포, 서울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예. 그러니까 1지망 자서고 쓰는 날에 여기 과학 중점학교라든지 요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쓸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좀 인기가 많아요. 우리 광진 어미들은 대원여고. 그래서 음악하는 거나 미술하는 친구들은 대원여고를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이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1부 이제 시작합니다. 아까는 자, 읽은 거 분석을 하면 사실 어머니들이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문항표 좀 문의사항 달라 그랬더니 사실 수학에 대한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서, 뭐 정서, 개념 원리, 뭐 센 개념 이런 거를랑 교과서 잘 풀면 4등급 이상 맞아요. 근데 어머니 4등급? 그럼 대학 못 가잖아 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걸 좀 알면 나중에 제가 또 리얼 팩트라고 쓴 게 있는데, 흔히 우리가 수학을 A 그러면 40% 또는 30% 정도가 A를 맞아요. 근데 4등급, 3등급이 어머니 몇 프로인지 아시죠? 23%예요. 그럼 반에서 5등, 6등 해야지 이제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나 뭐 광남에서 90점 넘었어, 양진에서 90 넘었어 이러면 친구는 그냥 3, 4등급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아주 잘하는 애들은 1등급 있겠지만 그냥 보통 3, 4등급. 그러니까 수학 고등학교 4등급 받는 것들이
일단 개념서랑 교과서 연습문제 완벽하게 풀면 일단 4등급 이상은 받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정시가 확대되면서 수시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거를 많이 공부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남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학교에서 그런 기출 프린트 문제를 줘요. 거기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풀어야지만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광남이 이제 교과서 개념서 40% 나오고 수능 기출 50% 나오고 이 줄은 이제 학교 프린트예요. 프린트 여러 장 줍니다. 그 안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뭔가 다 바꾸겠죠. 배경돼서 나오고 최고 난이도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건대랑 자양은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센만 잘 풀어도 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센 시단계 쉽지 않습니다. 예. 고등학교 특히 센 시단계는 어려워요. 어머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변별력이 있고요. 동대부여고가 아주 나중에 점수만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아주 어렵게 나와요. 여자친구들인데 예전에 여자가 수학 못한다는 이런 나쁜 속설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짓으로 판명됐고 어쨌든 거짓 판명됐고 어쨌든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수능도 나오고 고난이도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수학 점수 보면 알겠지만 동대부여고가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자, 말씀처럼 이제 광동고가 이제 광진군에 그래도 광동고가 광진구를 이끄는 아주 리더 역할을 해요. 모든 것들이 수업도 어렵고 대학도 제일 잘 가고 그랬습니다. 말씀처럼 학교 프린트 고난이도 문제랑 학교 기출 문제로 시험에 변별력을 내서 아이들 평가 한 줄 세우기를 합니다. 자, 동대구가 말 많죠.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근데 광남보다는 쉬워요. 분명히 쉬워요. 광남보다 쉬운데 그래도 이제 수업은 교과서를 하지만 쓴 것처럼 교과서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점수가 너무 엉망이죠. 뭐 40점, 50점 뭐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아주 다른 학교보다 아주 현저히 낮은 이유가 너무 문제가 어려운데 점수 낮은데 광남보다는 쉬워요. 광남보다 쉬운데 점수는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광남 가면 대부분 저 상담했을 때 여자친구들은 광남고를 많이 기피하고 피해요. 피하고 일단 동대보고 갔는데도 거기도 수학이 만만치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대보고 자양고 나머지 뭐 대원 이쪽들은 그냥 평범한 문제에서 출제되고 센 정도만 잘 풀면 충분히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강남고부터 이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1년도 졸업생인데 우리가 흔히 대학 실적이 나오면 모든 학교들이 고3이랑 재수생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진짜 몇 명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재수생들은 사실은 다 학원 가서 딴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충격적이죠. 그쵸? 대가 많이 못 가죠. 40%도 못 갔습니다. 4년제제를. 그리고 전문대학의 16% 갔고요. 합쳐서 이제 55% 갔지만 이제 44%는 이제 재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광남은 재수생이 많습니다. 22년도도 보면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50% 정도 이제 대학 갔고요. 전문대는 8.9% 갔고 역시 4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재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이건 학교 알림이라고 혹시 가서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생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데이터입니다. 자, 이건 제가 좀 예전부터 제가 항상 준비했기 때문에 좀 모아놨어요. 서울대 학교 몇 명이냐. 근데 여기도 당연히 재수생 포함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잘 간 편 같아요. 광남고는요. 이 정도면. 5명 갔고요. 19년도에. 5명. 4명. 7명 갔습니다. 근데 수시 아무도 없고 정시 간 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안에 상당 부분 재수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올해는. 그래도 계속 많이 가는 편입니다. 사실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를 배출 못한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가면 한 학교 건너 하나씩 서울대 배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서울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고 특히 광남고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도 물론 재수생 포함인데 나중에 분석하면 보시겠지만 뭐 자서고 한 대 보고 못지않게 점수라든지 이런 실적은 되게 좋습니다. 네. 서울대 7명 갔고 연고대 13명 갔고 고대가 22명 갔고 이렇게. 그래서 연대랑 고대에서 좀 고대를 우리 광진 쪽에 많이 가는 이유가
여기가 수능 최저가 존재하고 연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 아이들이 연대 쪽을 많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가 옛날엔 지방 시골 친구가 고대 많단 말이 옛말 같아요. 오히려 요새는 연대가 많이 가고 고대는 서울 아이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1, 2등급, 1등급 하는 친구들이 연대를 많이 합격하고 이래서 조금, 네. 그래서 고대 쪽으로 더 많이 합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다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죠. 근데 말씀처럼 재수생과 고3들이 반반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안타깝고 고3생들 중에서도 수시보다는 정시로 많이 갑니다. 예, 정시로 많이 가고 정시는 학원의 힘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얘기하고 이과생들은 또 논술로 간대요. 논술은 사실은 진짜 완전히 학원의 힘입니다. 뭐 딴 데서 하기도 힘들어요. 학교에서 절대 못하고. 네. 자, 수학 성적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평균도 있지만 요거 표준 편차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얼만큼 벌어져 있냐. 이게 작을수록 아이들 수준이 좋은 학교예요. 근데 흔히 입시 전문가 말로는 18, 죄송해요. 18 넘어가면 이제 학교 좋은 학교, 좀 나쁜 학교, 공부 안 하는 학교, 이렇게 나눠주는 이 딱 퍼센트래. 표준 편차의 점수가 18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19.8이고 평균 상권 낮죠. 작년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고1들 엄마들 시험 끝나고 전화가 막 왔어요. 아이가 광남 시험 88점 나왔다고 막 좋아하면서 왔는데 등급이 4등급 나왔대요. 그럼 사실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요거는 사실은 이게 등급 컷이 원래는 학교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고요. 또 이게 왜 교묘하게 숨어져 있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치고 수행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지만 어려운 그 산출 내역이라는 짓 코드라고 있어요. 흔히 제가 옛날 세대니까 Z 점수 변환을 하면 이렇게 등급 컷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00점이 1등급은 아니고요. 여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점에서 5점 정도 내리면 1등급 컷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야지 그냥 하나 틀려야 1등급인 거예요. 무조건. 100점은 뭐 당연히 1등급이고 하나 틀려야 1등급이 돼요. 광남고는. 평균이 이렇게 낮은데도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등급이 91점, 3등급이 81점.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중간 쉽게 나오면 기말 어렵게 내고 중간 쉬우면 어려우면 기말 쉽게 내고 그러니까 뭔가를 맞춰요. 그리고 그 안에 수행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급 컷은 사실은 알기 힘든데 요거는 거의 정확한 데이터 요거는요. 어머니들이 이 정도 데이터 되는구나. 또 아까 말씀처럼 표준 편차가 18이 넘냐 안 넘냐를 눈여겨보면 이 학교가 얼마나 수준 높은 학교냐.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수학을 많이 포기하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평균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22년도 보면, 애들이 좀 막 치고 올라갔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모였고, 평균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근데 편차가 작아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등급 컷 보면, 97점이라 그러면 한 뭐 2점 내리면 95점 정도 되고, 등급 컷이 좀. 그러니까, 최소한 80 이상은 85점 넘어야 반에서 5등 하는 거예요. 반에서 5등. 이게 사실은 진짜 어머니 만만치 않아요. 보통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우리 애 맨날 90 넘었는데 왜 중학교 가서 점수가 그래요? 라는 거랑 똑같이 중학교 때 우리 애 90점인데 고등학교 갔을 때 왜 이래요? 라는 거랑 똑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광남은 그나마 양진 광남이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도 충격을 덜 받지만 뭐 죄송하지만 광장, 뭐 광진, 동대, 건대 이런 친구들 가면 다 완전 놀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막 시험 공부 시켰을 때 광남, 양진 기출 풀었을 때 막 60점대 막 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은 동네, 그러니까 양진, 광남 빼고 이 주변 학교 애들은 거의 100점 맞아요. 거의 100점. 그러니까 그 수준 차가 되게 나고 또 놀라운 거는 광남 평균이 이래서 한 70점이다. 근데 주변에 모 학교라 말하긴 그러는데 되게 점수가 더 낮아요. 문제가 너무 쉬운데도. 그래서 자꾸 어머니들이 광장 쪽으로 이사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건대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관심 참 많으시죠. 네, 여기도 보면 21년도에는 대학교를 42% 갔습니다. 4년제. 네, 전문대 가려고 이렇게 고등학교 보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자, 남자 친구들이 좀 많이 놀고 22년도에는 43% 비슷합니다. 다.
그래서 건대부고가 사실은 인기가 제일 많은 학교예요. 그 엄마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그 입학처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건대 여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고 이유는 남자 친구들이 많이 밑에 깔아진다고. 여기 남자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건대를 많이 홍보를 해서 건대가 진짜 인기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10대 1인데 실상 여자만 치면 뭐 20대 정도 돼서 서울시에서 거의 최고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건대 여자친구들이 붙으면 축하한다 막 그랬어요. 일단 대학은 모르겠지만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건대 보면 좀 대입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1명, 3명, 1명 이렇게 갖고 예, 보통 2명, 1명도 못 갔어요. 근데 21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7명이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때가 근데 어떤 때냐면 코로나로 뭔가가 막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사고나 잘 나가는 학교들이 비교과 활동을 잘 못할 때였어요. 그 틈을 타서 쫙 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고 나서 당장 이렇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요. 여기는 제가 물어봤더니 정시 1명은 재수생이고 수시 1명이 이제 고3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건대는 좀 입시 결과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21년도에는 양진, 건대, 그러니까 건대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요. 예. 광장중도 가고. 이거는 학교에서 제가 캡처해서 뜬 거라서 화질 안정원 제가 화면 캡처한 겁니다, 어머니들. 광남중은 한 23명 갑니다. 양진 엄마들이 좀 건대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22년도를 보면 1등 했어요. 51명. 네. 그래서 양진 엄마들이 건대를 참 많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네. 여기는 학교에서 21년도에 양진중 22명이 합격했는데 등급이 1.14등급부터 7.5등급까지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대요. 별로 의미는 없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양중 18명이 1.32부터 6.68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 첫 1학기 때 내신이. 광남중은 2.09에 7.4. 광남 9명 갔는데 1.18에서 5점. 광남 여자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네요. 예, 이렇게. 22년도도 보겠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공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양중중은 36명 갔는데 1.64에서 7.5등급. 평균 4.48등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3.92. 4.29. 예, 광남중 여자친구 3.66. 그래서 건대는 광남 여자친구들이 가서 공부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건대 보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처럼 타조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송파나 강동 쪽에서도 막 아까 1단계 있잖아요. 그때 막 건대 보고를 막 넣어서 합격하고 그래서 10대 1 이상인데 남자 포함이고 여자만 치면 더 높다고 합니다. 아주 높고. 하여튼 되게 서울시에서 경쟁 1위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물어본 건데 제가 이거 학교 사실은 광진 쪽의 학교 분석은 아마 제가 제일 전문가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분석을 했는데 19년도에는 대학 우리가 1명, 2명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갔냐 그러면은 그분이 저를 어떻게 믿고 막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고 외고 학생이 전화가 와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갔다가 얘기를 하면 이 광진구 애들은 아니고 일단 외고 그러니까 기타 특목중 애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특목까지 전화가 와서 서울대 일반 전형, 교과 전형으로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적마저도, 1명, 2명 간 실적마저도 건대보고애가 아니라 전학원 친구들이 갔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건대보고는 정말 잘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자사고 갈 수 있어요. 또는 대원 외고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신 1등급으로 여기 확 탑을 해야지. 그래서 거의 매년 남자 여자들이 올 A, 전과목 올 A들이 꼭 몇 명씩 나온대요. 이렇게 많이요. 남자 2명, 여자 2명. 그리고 이제 특목중, 강남중 아이들이 이제 이쪽 건대보고 와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학종에서 이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서 밀릴 텐데 실상 밀려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학종으로는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21년도는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재학생 4명 갔고 문과 1명, 이과 3명 갔다 그러고. 그리고 프론티어 반이라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 모아서 20명 정도 모아서 모의고사 시키고 이제 뭐 공부 막 시키고 선생님들이 밀착 관리를 해주세요. 근데 21시까지 야자를 하고 대부분 여자애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들은 학원가 간다고 다 빠지고 이래서 야자하기 싫어하죠,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20명 정도 3월 모의고사 점수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20명만. 아까 22년도 합격자, 정시 1명, 수시 1명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고. 근데 오히려 건대보고에서 말하는 게 아무리 남자들이 놀아주고 깔아주고 하더라도 상위권은 남자가 훨씬 더 많다고 돼 있어요. 말씀처럼. 아까 저기 중간에 있지만 극상위권 10명 중 8명이 이제 남자고 2명이 여자일 정도로 남자애들이 치고 나가고 극하위권 남학생들이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처럼 고대는 좀 이 동네에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지방 애들한테 안 밀리는데 연대는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건대는 여자친구들은 수시, 남자는 정시를 많이 간다. 남자친구 학원 가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시. 여자친구들은 학교에 남아있으니까 학생부 관리해주고 프론티어 반에서 이런 거 하니까 수시로 많이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위권 아이들은 전문대 많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론티어 반이라고 이제 요건 고1, 2 때 하고요. 고3 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3 때는 뭐 그 별도로 관리해주고 과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데 아까 프론티어 반은 의무적으로 심화 수학을 꼭 듣게끔 돼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인가 이렇게 듣게 돼 있어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한데 네. 건대보고 그 프론티어 반이 원래 영어 듣기로 뽑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 요번에 이게 확정됐는데? 예, 물어봤더니 그 3월 모의고사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 약간 추가로 계속 뽑더라고요. 내신 보고 막 이렇게 뽑고 학교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가되고. 네. 네, 수학 성적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평균 아까 문제 쉽다 그랬죠. 평균 64점이고 표준 편차 18.4 나오고 갈수록 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쫙. 그러니까 18이 보다 높으면 공부 잘 안 하는 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네. 평균도 같이 물러보셔야 되고요. 충격적이게 저기 확통 보십시오. 확통 2학기 때 35.6 1등급이 77점.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아주. 예. 사실은 수학 저도 이제 고등부 수학하지만 확통이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통계는 쉬운데 확률이 진짜 어려워요. 확률이.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어쨌든 아이들이 좀 쉽지 않고 예,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22년도 거 보면 조금 표준 편차가 적어졌죠. 예, 평균도 올라가고 일단 등급 커브는 이 정도 됩니다. 이제 동대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좀 대학은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해서 학교에서 수시를 많이 밀어주고 많이 도와주는 덕분에 합격률은 되게 좋고 전문대도 많이 가긴 했지만 어쨌든 70% 넘는 학생들이 대학을 일단 가긴 갑니다. 네. 22년도에도 많이 갔어요. 62%나 되는 친구들이 4년제대를 갔고 75%가 이제 대학을 붙었습니다. 이렇게 동대부 여고도. 여기는 항상 이게 뭐 3명, 2명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서울대를 합격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어머니들이 그래요. 왜 자꾸 서울대만 보여주냐. 사실은 서울대 지표를 알면 밑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를 보는 거지 꼭 서울대 갈 친구 많지 않은데 일부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저희가 다른 학교까지 같이 가늠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네. 19년도 3명 갔고요. 4명, 2명, 2명. 이 정도는 항상 가요. 예, 동대는. 나름대로 수시. 그러니까 사실 수시 갔던 친구들은 대부분 고3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그 관리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대부 여고도 수시 학생부 준비 많이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부 정각 많이 시킨다고 그러고 그 프론티어 반처럼 이글반이라고 있었어요. 이글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 모아서 하는 반이 여기는 이상하게 교육부 운영 금지로 없어졌는데 건대는 있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대는 교육부 운영 금지 때문에 이제 없어졌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아카데미라는 반을 만들어서 문이과 20명씩 모아서 진로 탐구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잘하는 애들 모아서 교수님 모시고 뭐 진로 탐구 활동 같은 거 하고 보고서 내고 이런 활동을 해서 뭐 야자 이런 건 안 시키지만 어쨌든 걔 공부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말씀처럼 주간 모고서 넣어서 생기부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 진로 탐구 활동 영역에 계속 봐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이글 받는 3월 학력평가랑 영어 1, 2등급 국어 수학 90% 이내 되는 친구들만 이렇게 아까 아카데미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을 위한 반이 동대부여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추가 모집할 때 2.0 이내 아이들만 내신 잘한 애들만 이제
그 아카데미라는 명목하에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기부 관리 철저히 해준다 그러고 수행평가 많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자랑하는 게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심화 탐구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심화 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많이 수시에 대해서 많이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입시 결과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통화했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서울대 2명 갔는데 전교 1, 2등 애들이 떨어졌대요. 걔네들이 이상하게 지역등등 떨어지고, 걔네들이 오히려 연대 경영이랑 고대 생명공학 갔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대신 그 밑에 있는 애들 2명이 서울대 일반 정예 합격했다고, 자기네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년 스카이 한 10명 정도 간다 그러고, 반에서 1등 하면 무조건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고, 여기도 또 고대는 많이 가요. 뭐 7명, 5명. 그래서 자기네도 고대 많이 보내서 좀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탑 10은 한 20명 미만 학생들이 가고, 요 말 하더라고. 탑 15위는 40명까지 간다고 해서 오 되게 잘 가네 했더니 동국대를 한 20명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 그래서 같은 학교니까 많이 밀어주고 하겠죠. 어쨌든 거기서 동국대 한 20명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딱 나오죠. 20명 플러스 동국대 20명, 그러면 40명. 이렇게 좀 하여튼 그런 뭐 동국대 좋은 학교니까. 네. 성적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평균이 되게 낮죠. 편차도 크고. 여자친구들이니까 좀 수학도 포기한 친구도 많이 있고, 어쨌든 편입 편차 상당히 높습니다. 점수도 낮고요. 22년도 보면은 더 낮아요. 막 57점, 18점. 그래도 1등급 컷은 생각보다 이렇게 낮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제가 이제 세 학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보면 동대구여고랑 건대랑 강남고 있으면 어쨌든 인원은 좀 동대구가 적죠. 예, 근데 퍼센테이지만 따지면 상당히 높아요. 14%가 가고, 예, 4년제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재수 안 하고 잘 보내고 싶으면 여자친구 어머니들은 동대구여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건대, 강남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22년도도 보면 강남에 좀 많이 갔어요. 생각보다. 네, 188명이나 갔고요. 진학률도 여전히 동대가 제일 높습니다. 75%. 아주 높죠. 네. 물론 전문대 포함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높습니다. 어머니 좀 심심할까 봐 제가 지금 퀴즈를 내고, 퀴즈 맞히는 분한테 제가 이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제가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를 딱 자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 출신 학교가 여기 있거든요. 제 출신 학교 여기 있는데 그냥 맞춰라고 너무 어렵잖아요. 당연히 전 남자 학교 나왔어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 학교 나왔고, 힌트는 맞추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광남고랑 제일 먼 학교예요. 광남고랑 제일 먼 남학교입니다. 맞춰보세요. 그냥 뭐 말은 되잖아요. 제일 먼 학교. 누가 발생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상문고 나왔습니다. 손 안 드시네. 이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상문고 나왔어요. 사실 상문고가 저 때는 되게 공부 잘했어요. 그때 뭐 8학군이라 그래서 단점이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서 나빴는데 여기 저희 선배들은 되게 굉장해서 그 여담이지만 왜 영화 제작을 많이 했어요. 두사부일체, 말거리 잔혹사 이런 거 다 우리 선배들이 만든 얘기고 진짜 학교 얘기예요. 예,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를 만든 거고, 지금 예전에 되게 좋은 학교였는데 한때 입시 비리로 막 한번 폭락했다가 요새는 되게 다시 학교 막 올라가고 있고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리프레시하는 겸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사실 처음에 설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넣었어요. 좀 여러분들 조금 환기하고 가라고. 제 이제 이력이 좀 나와 있고요. 제가 2002년부터 제가 학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학원 했고, 보면은 제가 사실은 교육청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진구의 학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학원 원장님들과 꽤 잘 알고 친해요. 예, 친하고. 그리고 이제 성동광진 교육청 발전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갔더니 굉장한 분들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불러서 갔는데 대부분 20명도 계시는데 절반 이상이 교장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시고, 뭐 시의원들 오시고 막 이런 자리를 가서 제가 발언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수학임 지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도 많이 열심히 해서 땄습니다. 네, 자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고만 이제 모아두면 아까 말씀처럼 여기 이제 배제고, 보인고, 강남에도 중동고, 뭐 현대고, 휴문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광진 엄마들이 좀 멀리까지 가서 이화여고까지 가는 엄마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까 말씀처럼 자사고 여기를 이렇게 되면 여기밖에 못 씁니다. 아까 이게 공부해서 아시겠죠? 네. 자, 자사고는 이제 전형이 보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점수 전혀 안 보고 그냥 추천으로 뽑는다 보면 추천과 면접으로 보신다 보면 돼요. 네. 내신 제한 넣고 면접.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고요. 불합격할 때는 아까 말처럼 이지망이라 그러는 거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100% 이하는 물론 다 합격이죠. 그 다음에 1.2 대 1 되면 면접 생략하고 추첨으로 뽑고 1.2랑 1.5 사이가 되면은 이제 면접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면접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가 넘어가게 되면 1.5배수만 추첨해서 그 친구들을 이제 면접 봐서 0.5를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기소개서는 1200자예요. 사실 여기 분들 중에서 자사고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1200 쓰는데 여기 300 아니야 300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1200 썼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요걸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예. 자, 쓰는 거는 말씀처럼 거기 자기소개 쓸 때 성적이라든지 수상 실적 이런 거 전혀 쓰면 안 되고 사회적 경제 지위라든지 뭐 인적사항 이런 거. 뭐 나는 오늘 아빠와 같이 골프를 쳤다 뭐 이러면 안 되고 어제는 날씨가 좋아 승마를 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네.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정유라 사건으로 승마가 꼭 거기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보통 이제 네 문항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두 개는 아까 자소서 보고 이제 개별 문항을 해서 이제 그 자소서 읽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담당관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분 들어가는데 2분은 학교 관계자고 1분은 교육청분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문항 이거는 이제 보인고 거예요. 공통문항 이거는 공통으로 2개를 물어보고 나머지 2개는 자소서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면접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인고부터 볼게요. 사실 제가 이번에 매년마다 제가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인고가 상당히 되게 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배제한테 밀리다 보니까 되게 자기네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줘요. 네, 빨리 볼게요, 이거는요. 예전에는 전부 다 경쟁률이 1.8인데 그게 높지 않아요, 보인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기도 해요. 자기네 분석으로는 주변에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좀 경쟁률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추첨 생략 면접으로 다 이렇게 뽑게 됐고 22년대도 그냥 똑같이 1.2 대 0 그래서 보인고는 이제 나중에 배제가 나오겠죠. 배제가 항상 1.5를 넘었기 때문에 보인은 항상 그래요. 자사고 갈 거면 100% 붙는 자기로 와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인은. 자, 졸업 세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자료죠. 이게 고3 애들만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이 말은 그렇지만 질도 되게 좋아요. 예. 전문대는 많이 안 가죠. 예. 보인고하고 전문대 가면 좀 그러니까. 네, 60%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사실은 잘 가고 있어요. 뭐 9명, 8명, 10명, 14명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것도 이런 건데 학교 이제 홈페이지에 다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죠. 한 295명. 여기는 당연히 재수생 포함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1번고랑 자사고랑 이렇게 이런 입시 실적을 비교해 보면 압도적이에요. 자사고는 그냥 오픈을 막 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도드라지고 일반고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계속 감춰요. 계속 감춰요. 고교 서열화 뭐 방지법으로 감춘다. 뭐 계속 감춰. 알려주지 않으려 그래요. 이건 작년 올해 입시 결과 420이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아예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아예 나와 있어요. 그냥 자기네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렇게 많이 간다. 이렇게 420이면 점점 많이 간다. 재수생이 30% 정도 되면 정말 많이 가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대놓고도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고3만 이 정도 간다. 이제 사실 보면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13명 쭈루룩 하고 어머니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탑 15위까지가 이제 120명 정도 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것도 많이 가죠. 한 380명에서 120명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친구들이 탑 15 안에 흔히 인서울 좋은 대학을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방대까지 하면 뭐 합격생들이 엄청 많아지죠, 되게. 그리고 이제 학종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대나 뭐 광남, 동대는 사실 3등급만 돼도 솔직히 말하면 인서울도 쉽지 않은 실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좋은 데에 갈 수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원외고, 뭐 하나고 이런 데 가면 더 낮아지죠. 막 5등급, 6등급도 뭐 서울대 가고 이럴 정도인데 어쨌든 자사고만 해더라도 3등급 맞으면 한양대 이상은 간다. 근데 우리 일반고는 3등급 맞으면 인서울 못 한다. 이게 차이 같아요. 일단 자사고랑 그 일반고 차이는. 네. 요거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광남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보시면 광남 3.6% 드는 아이가 서울대 갔는데 내신 1.9등급 받고 서울대 학생부 정학으로 갔다. 이렇게. 사실은 가서 점수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원했는데도. 그러니까 광남고 친구들이 보인고 되게 많이 갑니다. 여기 하나 놀라운 친구 있죠. 저기 보면은 70.6? 얘는 정말 공부 안 했던 친구죠. 그쵸? 근데 정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 5등급 받고 외대에 갔습니다. 아주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요거는 학원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도 물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긴 했지만 어쨌든 학원 도움으로 많이 갔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항상 자사고 입학처장이라든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거를 많이 해요. 동질감이라 그래서 정말 이질감 느껴지게 자기네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동질감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자사고 그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모였다. 우리는 동질감을 갖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사고 친구들이. 양진은 이렇게 많이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의예과 가고 그랬네요. 순창되긴 하지만. 네. 여기도 보통 양진 41%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니죠. 그쵸? 근데 세종대 가고 물론 정시로 갔습니다. 하여튼 양진보다 광남이 훨씬 더 보인 거 많이 가고 대학 성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22년도 졸업생 중에서 22년 작년도에 8명 지원했는데 광남에서 7명이 합격했대. 1명은 떨어졌나 봐요. 면접으로 떨어지고 그 중에 2명이 전교 15등 안에 들고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양진 광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남자 친구들이 좀 좋죠. 그래서 여자 친구들은 좀 이런 분석이 없죠. 두 학교 다 남자 학교다 보니까. 네. 자, 보인고도 보면 내신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인도 아예 자체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정말 공부 어렵다. 내신 시험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50%, 60% 이상은 수능형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정보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되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사고랑 일반고의 갭이 왜 많이 커지냐 이렇게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재고 아까 말했처럼 과거 준비하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거의 자사고를 가요. 그 친구들이 앞에서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정말 점수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서울대 뭐 열심히 못했는데 뭐 면접 포기했다. 의대라 더 좋은 과 가기 위해서 정시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울대 뭐 한 반에 1.5등 정도 하면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고대도 40명 이상 간다 그러고 반에서 5등 하면 고대는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인고에서는. 의대 많이 보낸다는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합격자 중에 70%가 재학생이고 30%가 재수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광남중도 30명도 합격하면 내신을 대략 광남고 퍼센테이지에다 0.78 곱하면 보인고 내신이 나온대요. 그런 거 계산도 다 해놨더라고요. 광남고 애들 워낙 많이 가니까 그런 분석을 해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진은 뭐 좀 저조하고 항상 송파 잠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지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9년도에는 이제 광남중 25명을 들어왔는데 그 중에 3명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석이 되게 철저하게 잘 돼 있습니다. 좀 양진은 좀 안타깝죠. 예, 양진 분석은 많지 않더라고요. 야자를 하는데 거의 보인도 뭐 강제시키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 월부터 목요일까지 야자시키고 이틀 정도는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틀 정도는 학원 가라고 보내주는데 이거는 꼭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강제는 아닌데요라고 하는데 대부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수학 성적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표준 편차가 높지 않죠. 12, 이렇게 18 아래로 훅 떨어졌어요. 평균도 이렇고요. 21년도 평균 70점이고 등급 컷도 보면은, 근데 어머니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보인이랑 배제고 근처에 있는 수학 원장님 만나서 얘기해보면 블랙 라벨을 다 풀어도 4등급 안에 못 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자사고 갈 꿈을 꺾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실을. 예, 현실을. 왜냐면 영재 과고 막 준비했던 친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이 참 그 4등급 안까지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도 보시다시피 평균이 높고 편차가 높지 않잖아요. 아까 막 일반고는 18 넘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18 밑이 많지 않죠. 예, 일단 고1 때는. 이제 배제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광진고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배제고 제일 좋아해요. 배제고가 입성적이 제일 좋고 가깝고 일단 크리스찬 학교라서 조금 분위기가 좀 부드러운 느낌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항상 높았어요. 보면 항상 1.5를 넘어가지고 추첨하고 면접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도 추첨했고요. 이때만 살짝 생략했나요? 이것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같아요. 예. 작년에도 추첨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고3 아이들 보면 58%, 60% 되는 애들이 이제 웬만한 좋은 대학을 갔어요. 22년도도 좋습니다. 서울대 합격은 점점 많아져. 처음에 4명이다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10년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자사고 갈래, 광남 갈래 엄마들이 그러면 사실은 그냥 광남 가지 뭐 멀리 가 그러는데 학종 같은 게 막 확대되면서 점점 이게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시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가 엄청 많아요. 자기들은 대학 잘 갔다는 거를 엄청 자랑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계속 우리는 수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학종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20년 8명 갔고 뭐 이렇게 20명 갔고 작년 거 이렇게 서울대 20명 갔다. 서영고 107명 갔다. 물론 이거 재수생 포함입니다. 이것도 준경외시 뭐 총 174명 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자기네 학교 합격률에 대해서 사실 자사고 이런 거 자랑해야죠 애들이 입학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자료인데 사실은 11% 이내가 내신으로 치면 언니 2등급이네요. 2등급. 2등급 아이들이 60명밖에 없다가 11월 달 고1 말에 이제 연합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애들이 2등급 안에 들어가는데 국어는 2배수 된 애들이 이제 이렇게 2등급 안에 들어가고 수학도 거의 한 3배수 된 애들이 2등급 안으로 들어가고 영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작지만 자기네들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뭐 저희가 인정하고 칭찬할 만하죠. 배제고는. 네. 자, 배제고는 이제 프리컬리지라고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 유닛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의치한반, 걔네 뭐 의대 갈래를 따로 모아서 그 반 애들은 공부도 되게 많이 시키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학반, 뭐 자원과학반, 인문사회반 만들어서 계속 진로 활동 보고서를 내고 생기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울반이라고 잘하는 애들 50명 모아서 하는데 중국 내신 30%고 입학하면 테스트를 본대요. 그걸 봐가지고 잘하는 50명 뽑아서 계속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자사고 2년 연속 서울대 수시학교 1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제 중 자음으로는 광남 아이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보인 것처럼 하여튼 보인도 그렇고 배제도 그렇고 광남고에 대한 자료를 계속 긁어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 역시 이제 방과후 과정이 뭐 자사학원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뭐 국영수, 수능 논술 위주로 돼 있고
이제 고3은 내신 갈 때 무조건 수능형 문제만 낸대요. 내신, 그러니까 정시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자도 이제 주 3일, 월수금은 반강제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무조건 다 자사고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시킨 적이 언제 안 시켰냐면 코로나 터졌을 때 안 시켰어요. 그때 못 시켰죠. 뭐 학교를 못 가니까. 지금은 월수금은 3일 정도 10시까지 하고 내신 3.8 이상 되면 수시 준비로 밀어붙이고 아까 3.8 되면은 왜 한 대 이상 갔잖아요. 그냥 보고 3.8 넘어가면 이제 정시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요. 느낌이 아테네 같은 배제는 느낌이고 이제 스파르타 보이는 좀 세게 막 이런 느낌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중학교 되게 많이 비교해요. 가보면은. 근데 어쨌든 배제는 항상 경쟁률 1.8 넘으니까 추첨에서 떨어질 수 있고 보이는 1.2 정도 되니까 뭐 면접만 잘 보면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제에 대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수학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뭐 브랭라벨 프로도 4등급 못 들은 학교인데 이제 평균이 이렇게 높습니다. 편차도 진짜 별로 안 높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이렇게 쫀쫀하게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등급도 무려 배제인데 이게 100이 나왔어요. 100이. 아까 Z코드 입력했을 때 하면 정말 잘해야지 1등급 받을 정도로 아이들이 치열하게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서울대 가는 비결이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배제 가기 겁나지죠. 그쵸? 예. 한 대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어머니 맞춰갑니다. 이제 한 대 보고 여자 어머니들 요청하셔서 근데 한 대 보면 좀 안타깝게도 미달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자사고 홈페이지에 가도 정보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이렇게 잘 업데이트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입시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항상 미달 전원 합격, 미달 전원 합격. 22년도에는 미달 아닙니다. 근데 1.03대 그래서 몇 명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 보고는 넣으면 된다. 예, 이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53% 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합격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광남고랑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입시 결과가. 예. 50% 정도 됩니다. 여기도 그냥 실적이 광남이랑 비슷하죠. 화려하지가 않죠. 한대보고가. 네, 6명 정도 갔고. 그래도 제가 했더니 150명, 일일이 다 세봤거든요. 150명 정도 합격을 하고요. 142명. 그러니까, 조금, 광남보다 한 20명 정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주요 대학을 갔다가. 요번에 151명 갔습니다. 서울대 7명 가고, 네, 이 정도. 한대보고는 뭐 당연히 내신 범위에서 해서 시험을 내고 EBS 수능 연계한 거.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자사고라든지 일반고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내신 시험이 전부 다 수능 위주로 바뀌고 있어요. 정시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변별력도 생기고 정시에서 점수 결과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수능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방과후 수준별 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는데 심화반도 아예 없대요. 그걸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심화반도 없애고 방과후 수준별 수업도 이제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신에 뭐 지식인의 서재 이것도 아까 말하는 아카데미, 뭐 동대문 여고, 동대구 여고 이런 것처럼 연구실, 지식인 연구실 이런 걸 해서 독서 읽고 보고서 제출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이렇게 특별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진로탐구 보고서 제출하는 반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책을 읽어와라. 그 교수님 초빙해서 토론하고 보고서 쓰고 내고. 그리고 거의 자사고는 야자가 필수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전교생 1000명 정도 있는데 절반 이상이 저녁을 먹고 야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밤 10시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에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자습실 건물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지정 자석제로 3일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것도 의무 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전공기초 아카데미가 그래서 10시 말고 우리는 11시까지 더 할래 한 친구들도 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대보고는 셔틀 다니는데 집에 갈 때는 이제 자율로 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동강진 40% 정도 아이들이 지원하고 송파도 30%. 무학여중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대보고 아시다시피 여자 학교가 아닌데 여자애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가 한 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1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 대입 실적은 수시 80%라 그러고 정시는 뭐 20%고 자기네들 실적이 낮은 이유를 일단 거기서 표현으로는 우리는 재수생 포함 많이 안 시키고 고3 레코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여자 반 남자 묶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여성스러운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아들이 여성스러우면 한 대 보고 여자애들이랑 하고 잘 놀 수 있는 친구들. 좀 거친 애들은 보인 보내고 스파르타 보내고. 그래서 등록금이 비싸서 뭐 이렇게 중하위권 잘 챙겨준다, 뭐 전문에 보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대보고는 그렇게 막 메릿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수학 시험도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수학 점수 보겠습니다. 이것도 점수 어렵죠. 수학 점수가 예전에 저희 학원에 몇 명 다녔었는데 대부분 애들이 1학기 정도 되면 다 자기네 학교 근처의 학원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평균도 낮고 편차도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이것도 등급 보면 생각보다 낮죠. 문제가 어려워요. 한대보고. 네. 확통 2학기 38점. 예, 저렇습니다. 하여튼. 자사고 이제 비교해봤습니다. 배제는 60% 정도 갔고요. 보인 59%, 57%. 네.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22년도 보면은 네.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명수로. 제가 이제 16년부터 이제 서울대 합격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제 6개 학교 오늘 했던 일반고랑 자사고. 보면은 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제 자사고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는 계속 고만고만해요. 노란색이 강남고입니다. 강남고가 상당히 훌륭한 학교 온 걸 알 수 있어요. 일반고 치고는. 네. 네. 이건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치. 점점점 자사고가 탄탄해지는 것 같고, 네. 일반고는 그냥 고 제자리. 본 것처럼 강남이랑 한대고랑 비슷한 수준을 항상 보이고 있어요. 자, 3번은 제가 대부분 고등학교 엄마들 계신가요, 혹시? 고등학교 자녀 있는 분? 계시구나. 그쵸. 우리가 이제 중3 요때 끝나면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요. 저희 학원은 뭐 솔직히 선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동네는 선행하는 학원이 많기 때문에 딱 중3 엄마들 두 부를 나눠요. 위에 고등학교에 있는 자녀가 있는 중3짜리랑 중3이 처음인 엄마가 있는데 중3 첫째인 경우에는 진도를 빨리 뽑아달라고 되게 안달복달 해요. 수원 1, 2까지 끝내는 거 아니에요? 미적은 언제예요? 막 이러고 고등학교에 있는 언니의 동생이 다니는 엄마들은 제발 수상이라도 잘 끝내주세요. 이런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막 수학 1, 2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않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진짜 상하라도 제대로 끝내주는 게 정말 애들 내신 결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애들 수학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빨리 달리면 수학 겉핥기에서 그게 도움이 될지 것 같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어머니한테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머니 등급인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가 1등급이에요. 4%. 그러니까 300명 보통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1등부터 12등까지 해야지 반에서 1등이 1등급인 거예요. 반에서 1등 해야지. 그리고 이제 11%가 2등급입니다. 2등급. 그리고 3등급은 23%. 요까지가 사실 흔히 이제 우리 인서울의 데드라인이라고 흔히 봐요. 일반고에서는요. 네, 일반고. 아까 또 자사고는 요 정도 돼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대 정도 좀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거 되고요. 4등급이 40%예요. 40%. 반에 40% 하면 4등급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는 60%. 여기 애들은 잘 안 보이는 애들이고요. 학원가에서. 자, 보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딱 보이면 뭐예요? 이게 중학교 때 나 수학 A야. 수학만 놓고 볼게요. A야. 그럼 30% 정도가 A 나와요. 보통 학교. 강남도 어렵다 그래도 30%가 A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보면 1등급 이제 고등학교 갔어요. 얘네들이. 그럼 1등급 한 명인 거예요. 30% 아니. 그러면 2등, 3등 해야지 이제 2등급 받습니다. 이제. 4, 5, 6등까지. 요 정도 해야지 어머니 3등급 받는 거예요. 그 아래는 전부 다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왜 중간 뭐 기말 끝나면 학원에 전화 많이 와요. 많이 오면 우리 애가 광남 88점인데 4등급 맞았어요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A 88점 그러면 되게 잘 본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근데 또 4등급이에요. 4등급.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우리가 흔히 학종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최근에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 때문에 그 생기부가 많이 없어졌어요. 뭔가가 막 잘라내요. 수상실적 하지 마. 뭐 봉사도 이제 이런 거 개인 봉사 하지 마. 뭐 이거 많이 문제됐죠. 동아리도 자율 동아리 있었는데 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동아리는 공식 동아리만 이제 존재합니다. 이제는 독서도 이제 안 해요. 책 읽게 되는데 일단 써서 내라 그러는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반장 부반장 이거 해야 되고요. 회장 부회장이죠. 요새는 참. 그리고 진로 탐구 요거는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 퀴즈 내겠습니다. 세특의 정확한 이름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교과에서는 세부특기사항 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과목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평가를 써주는 거예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태도 좋다 뿐 아니라 무슨 탐구 활동을 잘해가지고 발표를 했다 이런 거 써주면 학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데 되게 많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 담임뿐 아니라 학과 선생님한테 찍히지 않게끔 요거를 되게 잘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보고서 내야 돼, 수행평가 내야 돼 이런 것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점점 좀 간소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학종에 반영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정시가 많아지면서 정시랑 교과에도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정시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엎어져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챙기면서 해야지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자, 내신이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꿈꾸는 학생인데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얘는 내신이 아주 좋아요. 목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반에서 뭐 1, 2등 해요. 근데 일단 무조건 수능 최저는 맞춰야 되죠. 그리고 요거 못 맞춰서 어머니들 서울대학교 매해 한 200명 넘게 떨어집니다. 요거 못 맞춰가지고. 네. 학생부 종합, 비교과 활동, 아까 그 진로 활동 보고서라든지 세특 이런 거 잘 돼야 돼요. 내가 내신 1, 2등급이면. 정시. 요새는 내신 준비 잘하면 정시 저절로 준비 다 돼요. 그래서 요거 잘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두 자로? 효자라고 그러죠. 효자. 이렇게 세 개.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골라서 내가 어디 대학을 어떻게 뭘로 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역균등, 왜 교장선생님이 추천한 친구 말고 나 서울대 갔어 이런 친구는 거의 다 학생부 교과로 가는 친구들이에요. 이걸로. 네. 이걸로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 일반 고에서는 네. 학생부 학종보다는 거의 이걸로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에요. 일반 고 친구들은. 내신 좋지 않은 학생은 일단 교과 내신이 뭐 아까 보면 4등급 이하 되면 일반 고에서는 목표 대학을 지원을 못해요. 어머니들. 우리가 흔히 사실 어머니들 지방대 보낼 생각 없잖아요. 다들 인서울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과연 열심히 했는가? 진로 탐구 연구서를 막 보고서를 많이 냈는지 수업 시간에 정말 발표 열심히 하고 애가 치열하게 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했는지 아닌지 모르죠. 그리고 논술. 간혹가다 이제 수시 계절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막 논술을 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요. 이제 왜냐면 수시 낼 데가 없으니까. 근데 논술은 어머니 알다시피 수학은 최소 2등급 맞아야지 논술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능 모의고사 2등급 못 맞으면 논술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고 문과 애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이 안 읽잖아요. 요새 핸드폰 많이 보니까. 그래서 논술도 쉽지 않고요. 간혹가다 저희가 이제 왜 조교 선생님들 뽑을 때 논술 붙은 친구들을 물어봐요. 근데 자기들도 왜 붙은지 몰라요. 논술은 정말 깜깜이 전형이라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 논술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공부 못한 애가 갑자기 수시 친구들이 막 쓰니까 자기가 논술을 막 준비해서 썼어요. 그냥 안 되는데 썼어. 그때부터 논술학교 다녀요. 막 논술하고. 그럼 수능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수능 더 못 보고 논술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요번에 저희 아들이 그럴 뻔했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괜히 넣었다가 논술 준비해야지 그러면 수능 공부 안 해서 더 나라가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거는. 네. 미리. 그래서 정시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내신이
일반고인데 4등급, 5등급인데 막 비교과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요.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흔히 입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유해요. 자, 마차가 황금 마차예요. 근데 말이 늙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내신이 안 되면, 내신 4등급 뭐 이 정도 되면 비교과가 너무 화려해도 지방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대는 수능으로 갈 수 있는데 모터를 이걸 해서 막 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헛수고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자, 원하는 대학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시는 어머니 6개까지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아, 이름 홍길동하고 이몽룡이 있는데 내신이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쓸 때 최저산이 홍길동이 인수호권을 쓰고 몽룡이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위로 썼어요. 이렇게 6개를 갖다가. 왜냐면 최저를 맞춘 다음에 위에 써야지 아래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둘이 내신은 똑같아요. 뭐, 그래서 뭐, 그냥 학종, 뭐, 말도 안 되지만 비교과 그냥 열심히 했다고 쳐요. 근데 이 두 친구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홍길동에는 인서울권에서 6개 쭈르륵 위에 쓰고, 이 친구는 수도권에서 위로 쭈르륵 썼어. 이유가 뭘까요? 말씀처럼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이 친구가 좋으면, 얘는 모의고사가 한 2등급 뭐 이상 나와요. 그러면, 나는 2등급 이상 되니까 인서울에 쓰는 학교를 쭈르륵 쓰면 여기서부터 6개를 쭈르륵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막 모의고사가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그 밑에부터 쭈르륵 위에 쓰는 거예요. 훨씬 수능 준비한 홍길동이 훨씬 좋은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신 대비했을 때도. 그래서 흔히 입시 코스는 정말 내신이에요. 내신 잘하면 모든 게 다 어머니 해결됩니다. 이제는 더 바꿔. 예전에는 수능 안 하고 내신만 잘하면 좋은 데가 아닌데 모든 교과 시험 이런 것들이 다 수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신 공부 잘하면 수능도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시의 중심은 어머니 수능입니다. 수능. 그래서 수능 준비는 학교에서 요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학원 쪽에 힘을 많이 빌리고 광남고 자체도 사실은 수능 문제로 많이 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학교 근데 광남고는 사실은 솔직히 대부분 어머니들이 광남고 지원하니까 공립이다 보니까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안 알려주고 잘 몰라요. 이렇게 입학처장한테 물어봐도 이번 대학 몇 명 갔지? 내가 재수생 몇 명이 했더니 잘 모르는데요? 막 이러고 그런 정보가 없어요. 특히 공립이 그냥 동대랑 건대는 사립이니까 그래도 되게 적적으로 알려줘요. 우리 학교 오세요 막 뭐 하는데 광남은 공무원 같이 그런 정보를 전혀 안 알려주고 데이트 분석도 안 하고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입학처장 같은 분이 맨날 바뀌어 있고 그래도 건대나 이쪽 분들은 한 분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는 게 공립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부모 설명회 3부작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학교 로컬 고등학교 분석을 했고요. 일부로. 2부도 저희가 이제 요거는 좀 전문가를 모셔와서 정말 중3 엄마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무슨 과목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이건 밤 8시에 합니다. 왜냐면 저희 학원들 사실은 직전맘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와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모셔와서 할 거고요. 3부는 11월 15일 이거는 이제 좀 예비 중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뭐 혹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자석어랑 일반고 이제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좀 정립이 섰나요? 네, 말씀하세요. 고등학교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학원은 그럼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나요? 사실은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말씀처럼 광남고를 진학했다. 그럼 우리는 그 학교에 해당하는 프린트 대비를 막 해주죠. 그게 수능 대비죠. 그 여기 153 학원의 주요 고등학생은 강남고. 사실 광남, 동대, 뭐 건대 다 섞여 있는데 광남이 그나마 제일 많죠.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데 이 동네는 광남, 건대, 동대가 대부분입니다. 뭐 간혹가다 배제한 대 친구들 오는데 그 친구들은 뭐 한 학기 되면 거의 다 학교 근처로 떠나요. 다. 그 친구들은. 여기 근처 나머지 뭐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라온이라든지 국어 원장님도 친하고 안태 원장님도 있지만 대부분 이 동네 광진군의 학교 학생하지 나머지 애들은 다 떠나 보내거나 아예 소개시켜 주는 게 속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네. 같은 학교끼리 아니면 그냥 싹 다 모아서 한 번.
그쵸. 몰아서 이제 개념은 같이 나간, 시험 보면 거의 비슷하니까 대신에 시험 볼 때마다 유닛별로 따로 묶어서 시험 대비 따로 해줘야겠죠. 만약에 동대부 그래. 건대부가 애들한테 광남 프린트 풀 필요는 없죠. 그 친구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네. 그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서고 이제 좀 마치면서 정리해드리면 1번고 선택했을 때 어머니들이 기준을 잘 정하세요. 우리 애가 정말, 아니 자서고도 좋아요. 아까도 본 것처럼 공부 못하는 친구가 가서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애가 정말 수학적이라든지 공부에 그릇이 있어서 잘 참고 견뎌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자서고 가려고 추천드려요. 우리 학원 중3들도 이번에 한 4, 50명 되는데 멤부는 계속 배제고 가겠다 그러는데 말리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아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뭐 변할 수도 있는 거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각오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말 가서 그 분위기에 따라잡을 수 있다. 대신 어머니 내신은 정말 죄송하지만 4등급 이상 받는 거는 조금 기대 내려놓으시고 한번 따라가겠다 생각하면 자서고 배제부인 한 대도 마찬가지죠. 좀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시고 그게 아니다. 수학을 잘한다. 자신 있다 그러면 광남 가요. 광남도 그 다음에 좀 동질감 이런 분위기로 좀 잘하는 분위기고 네. 건대 가서 뭐 내신 잘 받겠다. 사실 그것도 약간 제가 보기엔 꿈인 것 같아요. 말다시피 3등급 이상한 어머니들 그 탄탄하게 되게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뭐 건대 가면 갑자기 3등급 안에 들어가겠지 이런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건대 애들도 상위권들은 상당합니다. 물론 입시 결과는 안 좋지만 하여튼 모든 것들이 물론 요 중에서도 잘하는 어머니들 계시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